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이렇게 속여왔던 거죠? 우리 사이의 신뢰는 깨져버린 것 같네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부로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데요. 남자가 그동안 여자를 단단히 속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나가노 현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 카나코라고 합니다. 현재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하려면 젊은 시절의 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내 특별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취미를 무척 즐겼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필름 카메라로 시작해 점차 성능이 향상된 카메라로 업그레이드해 나갔죠. 그때마다 다른 모델의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성능에 흥미를 느꼈고 저만의 사진 스타일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일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얻은 월급의 일부는 카메라 장비에 투자하는 것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카메라의 성능을 높이면 확실히 더 좋은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회사에서 신제품 카메라가 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제품은 당시 최신 기술과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 카메라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었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진 작가들이 그 매력에 푹 빠져있는 제품이었어요. 그 카메라를 손에 넣기 위해선 꽤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에 매료되어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카메라를 제 손에 넣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제품을 구매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장비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카메라를 통해 나만의 세계를 표현하고 즐기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최신 카메라도 가졌겠다. 이제는 사진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는 생각에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동호회에서는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출사를 다니며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저의 사진 실력도 꾸준히 향상되었어요. 저는 아마추어 분야의 사진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사진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사진 실력이 크게 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현재의 남편 덕분이었어요. 저는 사진 동호회에서 현재 남편을 만났는데요.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회원들끼리 모여 다양한 테크닉과 사진 촬영 경험을 나누는 동호회에서 남편과 많은 교류를 했고 서로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남편과 더 친해지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이 살고 있는 집과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정말 가까워서 퇴근하고 자주 만날 수 있어서였어요. 이런 접근성이 저와 남편과의 친밀도를 높여주었고 결국 서로에게 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난 결혼 생활이 어떨지 예상이 가시나요? 남편과 함께 여행을 즐기며 멋진 풍경을 찍는 것은 제게 있어서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혼 생활의 현실은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특히 남편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뜻밖의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풍경 사진보다는 근접한 사물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여행에서 힘들게 사진까지 찍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여행을 다니면 이동해야 하고 사진 찍는데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여행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사진 찍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서로 맞지 않는 사진 스타일의 남편과 저는 사진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어요. 꼭 여행 때문만은 아니었고 아이가 태어나 양육하면서 회사 다니고 말 그대로 현실을 살기 바빴어요. 어찌 보면 남편과 저는 현실에 부딪혀 좋아하는 취미를 잠시 접어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6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남편과 제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절반을 넘게 살았네요. 아이들을 모두 키워 출가시키고 나니 허무하고 무료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무렵에 남편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강했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스스로도 자부심도 가지고 있던 터라 정신적인 충격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제 남편이 너무 고령자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초고령 사회잖아요. 60대나 70대도 노력만 한다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흔한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나온 이후 정신적으로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소속 집단이 사라지고 나니 뭐랄까 무인도에 동떨어진 기분이었대요. 남편은 이 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출근하는 척하고 쇼핑몰이나 근처 공원 같은 곳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제가 남편이 회사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의 출근 가방에 옛날 그 카메라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회사에 카메라를 가지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뒤를 밟았더니 공원의 작은 풍경들을 찍고 있던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처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려 마음고생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눈물이 눈앞을 가렸어요. 저는 남편의 퇴직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 우리의 시간을 즐기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심한 공허함과 억울함을 느끼곤 했어요. 한평생 몸바쳐 일해왔던 회사에 이런 푸대접을 받고 퇴직했다는 사실을 힘들어했어요. 남편은 무기력하게 집에서 늘 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매일 집에서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하루는 도쿄에 살고 있던 딸이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딸의 눈엔 우리 부부가 적적하게 보였나 봅니다. 코에 바람도 쐴 겸 아빠랑 둘이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딸의 여행 제안에 잠자고 있던 저의 여행 호르몬이 분출돼 갑자기 흥이 솟아났어요. 그런데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 않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과연 여행 제안을 받아들일까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말은 고맙지만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딸은 일본이랑 가까운 한국에 가면 비용 부담도 없고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 코스를 다 짜줄 테니 다녀만 오라고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옆에서 같이 설득을 했습니다. 남편은 못 이기는 척 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여행 제안을 수락했어요. 딸은 한국 제주도의 사진을 보여주며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의 도시라며 다녀오면 기분이 많이 전환될 거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한국에 가게 되면 수도인 서울로 여행을 예상했는데 딸이 제주도를 추천하길래 의아했습니다. 딸은 한국을 제대로 즐기려면 수도인 서울을 가는 게 맞다고 했어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나 각종 대중교통 체계도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서울 특유의 도시 느낌이 워낙 강해서 쉬는 시간을 가지려는 우리 부부 여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은 제주도가 우리 부부에게는 제격인 곳이라며 여행 일정을 모두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 그대로 몸만 가지고 여행을 떠나면 되는 상태였죠. 저는 여행짐을 싸면서 우리 부부의 옛 추억이 담긴 카메라 2대를 조심스레 담았어요. 남편은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전 다시금 그 추억을 되살려보고 싶었거든요. 첫 발을 디딘 제주도는 생각보다 훨씬 마음에 드는 장소였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가만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았고 어딜 둘러봐도 자연 친화적인 풍경이 절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도 만만치 않게 조용하고 나긋한 분위기였는데 제주도에서 느끼는 기분들은 또 색다르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여행에 무관심한 듯했지만 그의 눈에도 점차 제주도의 아름다움이 스며든 것 같았어요. 여행이 싫다던 남편도 제주도에서의 여유가 꽤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들어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유를 카메라에 담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를 본 남편은 무겁게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서 제게 핀잔을 주었지만 어느새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신비로운 돌담길 그리고 일몰 속에서 번져나가는 노을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 정도로만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가 눈앞에 펼쳐진 제주도의 풍경에 빠져 사진 찍는 것에 심취되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에서 물결 소리를 듣고 천천히 해가 지는 모습을 담으며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는 다른 행복한 미소가 번져나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여행이 싫다고 했어?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치 못한 감동이었습니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지만 이곳은 정말 특별해. 내가 가본 곳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라고요.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행복이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그의 눈에는 여행을 통해 처음 느끼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반짝이는 눈빛이었어요.
젊은 시절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즐겨했던 남편의 그 희망과 열정이 여행 중에 다시 살아나는 듯 했어요. 여행 중 제주도에서 피어난 새로운 희망과 열정은 남편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남편은 예전의 무기력함에 시달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정을 찾아가기 위한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일본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일은 자원봉사였어요. 일자리를 잃고 상심했던 남편에게 딸이 추천해준 일이었는데요. 남편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했어요. 자원봉사를 통해 그는 사진 찍는 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책임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카메라 렌즈는 어린아이의 웃음에서부터 따뜻한 순간까지 행사에 참여한 이들의 감동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어요. 이 사진들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몰랐다며 남편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사진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봉사를 통해 남편은 자신의 취미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연결시키며 그 안에서 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시작된 희망의 씨앗이 제자리에 정착하며 더 큰 나무로 자라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 여행은 남편의 인생에 새로운 챕터를 열어주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남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활력을 되찾아 오히려 회사 생활을 할 때보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힘들어하던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 렌즈에 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면서 해고로 인한 남편의 상처를 치유하고 부부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에 방문했을 테지만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입을 모아 한데 말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왔더라도 한국은 항상 그들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카나코씨 부부의 삶의 여정에 풍부한 행복이 깃들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